안녕하십니까. 등교하고 있습니다. 셔틀 시간이 15분 정도 남아서 빠듯합니다.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이야기해 볼 주제는 아마 반복이 될 것 같아요. 반복, 그리고 일상. 반복되는 삶이 일상이겠죠. 반복에 관해서 얘기해 볼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건 백상현 선생님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이니까, 타자의 반복이라든지 타율에 의한 반복인 거죠. 그것도 있고, 사실 그 전에 앞서서 제가 테스트를 읽으면서 느꼈던, 포착했던 반복이 있어요. 그걸 중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한테 일상이라는 건 굉장히 권태로운 것이었죠. 지겨운 것이었죠. 이게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가 전 싫었단 말이죠. 이게 계속되어야만 한다는 건가? 그런 한편 다른 것의 가능성을 딱히 상상해 볼 수도 없었어요. 네. 하루가 꽤 쉽게 손쉽게 끝나버리기도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지 못했어요. 너무 어리기도 했었고 근데 제가 그렇게 즐기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 말은 내가 나에게 그런 즐거움을 안겨다 주는 것을 찾지 못하면, 제가 그것을 개발하지 않으면, 그것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를 그것에 있게 하지 않으면 얼마나 권태로워질 수 있는지, 내 인생이 얼마나 권태로워질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엄청 고통도 아니고 맥이 빠져요. 살 맛이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사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나에게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많은데, 네, 그런 한편 제가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에서 읽어냈던 게 뭐냐면, 사실 장타루였나요? 기자 랑베르한테 충고하는 듯한 대화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거봐요, 삶은 반복된다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함축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말이었어요, 저한테. 그걸 중점으로 패스트를 읽을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삶은 반복된다니까요. 권태가 찾아온다니까요. 여러 가지 빅 이슈들이 있어요. 빅 이슈들. 삶을 훨씬 더 치열하고 처절하고 비장하고 엄숙한 실존으로 돌려놓는 그런 쟁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잊혀지고, 삶의 중간 단계도, 삶의 마지막 지점도 사실 지나가게 될 것이고, 죽지 않는 한은, 살아가는 한은, 그럼 또 권태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삶이 지지부진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들 가운데서 겉봐요, 반복된다니까요, 삶이. 그런 의미에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에서의 반복이라는 논점이 있는데, 또 그냥 패스트에서 어떻게 이것들이 반복되는지를 저는 또 볼 수가 있었던 것인데, 특별히 장편 소설이고 일종의 무대를 가지는 연극처럼 패스트라는
팬데믹이 벌어지는 오랑이라는 도시가 무대이잖아요. 그리고 화자를 세워둠으로써, 아니 화자가 있진 않나? 리베가 화자던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거기 안에 있는 화자가 있다는 건 그 포인트 오브 뷰 시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일종의 실존을 하게 되는 인물로서 오랑을 퀘스트를 겪게 되는 거니까 시간과 공간을 가지게 되죠. 근데 그게 좀 중요했어요. 소설의 하나의 작품에 시간과 공간을 부여하는 건 반복되는 것들인데, 무엇이 반복됐었냐면 해수병 앓는 노인, 그 노인이 젓가락으로 완두콩을 이 냄비에서 저 접시로 옮기고, 발코니에서 고양이에게 침을 뱉는 노인, 그리고 서기 그랑이 소설 써야 되는데 푸념하는 것들,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 인물들이 거기에 있다 라는 사실이 계속된다는 거고, 그들이 계속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화자가 그들을 발견하고 인식하고 발음, 생각을 품고 그들에 대해서 말하고 그들을 언급하고, 말벌 하면서 일종의 리듬을 가진다는 거. 리듬이라는 게 박집합이고 반복되는 박집합이잖아요. 일종의 일련의. 그러니까 리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복이 비관적으로 보면 권태가 따라오지만 낙관적으로 보면 배려의 존재예요. 그것이 거기 있어서 감사하다로도 나갈 수가 있어요. 버스 시간은 남았고, 여기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의 등굣길은 어떤 장면들을 반복이 되겠는가. 셔틀이 대연동에 오고, 저는 그 용호동에서 고개를 넘어오기 때문에, 보이십니까? 부산문화회관, 용호동의 주민의 특권이죠. 이런 게 저에게는 한동안 반복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했듯 배려의 존재로서 더 이상 그렇게 비관할 필요 없어요. 삶은 이제 축제가 됐으니까 이것이 여기 있어줘서 고맙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백상현 씨의 얘기이기도 한데, 삶이 반복된다는 거 굉장히 좀 경각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고, 특히 글쓰기 강의에서 했던 얘기인데, 글쓰기 하는 사람들 반복해야 된다. 매일 계속해서 출근하듯이 글 쓰는 사람이 글쓴이다, 작가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런 식의 질문을 던져본 것이죠. 예술가들은 무질서한 사람 아니냐, 다분히 혼돈을 다루는 사람들 아니냐, 일상이라는 게 종잡을 수 없는 것이어야 하지 않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를 알고 있죠. 매일 출근하듯이 글을 써내는 사람, 일정하게 많은 작업량을 가지고 있고, 근데 백성현 씨의 지향점은 항상 비타노바이고 새로운 삶이고,
새로운 것만이 윤리적이고, 그것이 윤리적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따지는 것이었는데 일단 반복을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전략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게 건강해요. 그게 건강해. 지속 가능하고 어떤 철없는 낭만주의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5분 남았나? 매일 반복되는 그 건강한 씨름 작업들 속에서 미래를 기약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10초. 굉장히 실질적인 의미여서. 그래서 저도 원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시간대에 자려고 하고 있어요. 삶을 반복 속에 노출시키는 거고, 삶을 정량화하는 거예요. 기술이에요, 기술. 그런다고 해서 미래를 꿈꾸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감이 찾아올 텐데 우리는 항상 오후 7시쯤에는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뭐 사실 학교도 가고 군대도 다녀왔으니까 익숙할 법도 하죠. 별로 긍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익숙할 법하죠. 반복, 일상, 어떤 정량화된 삶, 미래가 기약된 삶, 스케줄이 있는 사람. 저는 오히려 이제 스케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겠습니다. POD, 플랜 오브 더 데이. 데일리 플래닝을 돌려도 되고, 위클리로 가도 되고, 먼틀리로 가도 되고. 근데 저는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혼돈을 위한 전략적인 질서의 취사 선택이고, 제 스케줄이 무너진다고 해서 전 좌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라는 바죠. 기약 없던 것, 나를 초과하는 것이 항상 나타나야 하니까. 초과하는 것, 어떤 기대를 초과하는 것, 무엇이 곧 실제이니까. 그렇잖아요. 뭐 나에게 찾아오는 걸 까버리면 안 돼. 뭐 탐탁치 않을 수도 있는데 결코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나를 초과하는 무언가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버스 시간이 거의 딱 맞게 됐고, 오늘 하루도 재미지게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어떻게 살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하루의 시작이니까요. 기대합시다.